지금부터 2부 토론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진행을 맡은 저는 운불교 장유교단 교도인 이덕천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신상환 상임대표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신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 분분 한 말씀 모시겠습니다.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건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대종경 전문품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저희들의 행동들이 금강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고요. 제가 아침 저녁 조석 신고 중에 깨어서 저녁 신고는 거의 빼먹고 아침 신고는 그래도 안 빠뜨리고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해 주십사라는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는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뜻이 변호사님의 뜻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상환 상임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불교 교단개혁 토론회의 주제는 전산시대 6년을 평가한다 두 번째 정보판 전서 폐기 사태와 수의단의 부정선거 사건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시기적으로 맞물린 이 두 사건 사태의 개혁의 주역자이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대담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교도들이 이 사건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대담에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강대학교 운불교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는 원익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제공을 해주시고 현재 노원교당 교무님으로 계시는 추도엽 교무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정보판 전서 폐기 사태와 수의단의 부정선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계셨는지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익선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21년이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저는 계속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각 개교절 때 이제 새로운 전서에 대한 공정식이 있다 그러고 또 교당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갈 때 그때 이제 선배들이 오늘의 미래 포럼을 만들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게 점점 많은 문제를 노출하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교단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불교가 100년 정도 지나면서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뭐 정부든 이게 100년 지났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어떤 문제든 간에 좋은 문제도 뭐 계속 만들어지고 또 나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번이 원불교가 100년 동안 오면서 쌓였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미래포럼 교우님들하고 이 문제를 교단 내외의 전면적으로 부각시키자 해가지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안에서는 이제 선배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면서 또 같이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영상으로 입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이 나눴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다. 또 교단에서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철회를 했고 폐기를 해서 이게 이제 중목판 선서 폐기 사건 이렇게 명명이 됐지만은 저는 그것을 범단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저는 범단이다 이렇게 뭐 좀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외에는 다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교섭 편수위원 핵심 그런 한 10분 정도 해당되는 분들만 사퇴하는 걸 했는데 저는 이것은 교단 지도부가 전체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논쟁을 통해서 제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교무 옷을 벗고 또 교수직도 벗는 것을 해서 다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에 수의당이 총사퇴하고 나서 그 수의당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수의당 여러 가지 조직법이나 또 선거법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수의당 선거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직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시 아니라 다를까 이제 부정선거로 이어지고 이 수의당 선거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제 대중들도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전산정 목사께서 그 교무들의 그 줌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의 교무님들이 한 현직에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참여를 했던 공식적인 회의에서 본인이 그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최고의 지도자가 이 사퇴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도의적이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새 수의단이 이렇게 선출되고 나서 그것을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사퇴를 전제로 해서 새 수의단을 뽑거나 아니면 본인이 번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 수의단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취임을 하거나 뭔가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3년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3년은 교단이 불법적인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수의단은 우야부야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법에 여러 가지 우리 대종사님의 법 또 여러 가지 교단법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순찰 좀
어떤 위계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사와 관련된 최고 지도자의 문제가 이렇게 역사적 과오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단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요청할 때는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는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소속과 시기에 대한 소개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문희승 교우님께서 상당히 그 당시에 했던 역할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그 정보판 전서폐기 사태와 수의단의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전말을 먼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4년 전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듣는 순으로 할 건데 오늘 문희승 교우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추도혁 교우님께서 그 당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전말을 소개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당시 했던 활동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시 대학교기적 행사는 교당에서 하기 때문에 총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지나고 5월달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소식은 선배님들이 용호정 광장에 텐트를 쳤다 하더라. 그래서 아니 왜 용호정 광장에 텐트를 왜 치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새로 나온 전시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자농성 같이 여름이라 이제 다행히 추위는 없고 그 텐트 쳐놓으면 거기서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트 쳐놓고 철하고 그렇게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대전에서 이제 입성까지 이제 한 번인가 텐트에서 한번 잡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쭉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원희승 교우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교우 사퇴를 선언하시고 이제 점점 더 많은 교우님들이 이제 사퇴를 선언하시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8월달이 되어서 이제 12명 교우님들이 이제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 안 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그럼 우리가 사퇴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방에서 보고 있을 때 답답했어요. 답답했고 이제 어떻게 동참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세종에서 근무했던 서른민 교무가 이제 전 후배가 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8월 2일인가 3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 이제 하자. 앞서 선배들은 영모총과 안에서 영모정 광장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영모정 광장에서 기도하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거기 이제 같이 있는 부모님들만 몇 명 와서 이제 들받아보고 그걸로 또 책임질 분이 아무 책임 안 지니까 이제 교우님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총구 밖에서 기도 올리자. 그래서 이제 뭐 오래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전화 받고 바로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자 그래갖고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냐? 어디서 할까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총무 오타리 안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 밖에서 하자. 총무 정원 밖에서 하고 이제
나갔던 교우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복귀하실 때까지 제일 먼저 맞이할 때 초보 정원 앞에서 맞이하는 의미로 거기서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의논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할까? 그러면 이제 그때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형님 내일부터 합시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아까 확인해 보니까 8월 3일 저녁에 이제 원티스에 내일부터 기도 올립니다 하고 이제 글 올리고 8월 4일부터 청구 밖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청구 밖에서 촛불을 향해서 어디 보면 이제 시위라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교단에서도 충격이 컸고 교우님들 사이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젊은 교우님들 사이에서도 왜 교단 문제를 바깥에 자꾸 알리려고 하냐 그런 의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4일부터 그때 했죠. 부모님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8월 12일인가 까지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국에서 제가 교도님들이 어머니 엄청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행동 교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개혁연대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저하고 서동윤 교우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교도님들이 응원을 오셔갖고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익선신의 플랜카드가 광범위하게 이제 홍보하면서 결국 그 수자도님들이 이제 전체 사퇴하기로 결정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기도를 그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의단 사태를 이끌어낸 결정이니까 제가 했었는데 그 하고 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이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너무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한번 물러서 있었고요. 계속 이제 주시하는 상황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부탁드린 것은 지금 우리 토론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다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전습 폐기 사태와 수의단의 부정선거 사건은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특히 일선 교당의 재가 교도들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드려놓고 이 사건이 언제부터 어떤 일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됐는가를 설명을 해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또 기회를 드려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경덕 교우님으로부터 이 두 사건에 대한 전말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반갑습니다. 예, 이경덕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돼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게 좀 평가가 되려면 어쨌든 10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혁신특별위원회, 교단혁신특별위원회가 수립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교원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이 109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중심으로 한 손막 기도 결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짧아서 저는 어떤 평가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사실을 정확하게 나열하는 걸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일지로 살펴보는 전서 폐기 사태 그리고 수의단의 부정선거의 사건의 전문입니다. 원기 106년, 그러니까 2021년 4월 28일 서기로 하겠습니다. 제각 개교절 경축식 진곡판 전서 공정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산중 목사님이 올해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는 원불교 전서 진곡판을 덕신불전에 올리는 것으로서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3대 종법사의 법문을 한 권에 받들게 된 것이다 라는 의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아까 옹성님께서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를 법난으로 봐야겠다라는 견해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 대산종사님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이제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과연 이제 합당한지, 즉 전서 폐기의 문제가 오탈자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대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됐죠. 그거는 이제 분할하지만 이제 오류투성이의 전서가 나온 겁니다. 총 3,623개 부분에서 구호와 띄어쓰기, 한글과 한자의 오탈자가 발표됐고요. 대종경이 임의로 편집됐고 성가도 졸속으로 수정이 됐으며 모부 10부서는 그림 순서가 네 군데나 뒤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 수의단이라든가 부석 선찬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전서가 나왔는데 감수도 하고 다 이제 의결도 하고 수의단에서 감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 교단의 어떤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대중적 비판 여론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프로라고 하는 국민들 단체가 이제 최초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전서의 보도를 멈춰야 된다고 하시고요. 미래프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8분이 이제 있고 원불교 신문에 제가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교단 개혁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연구 실행하는 자발적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5월 28일 날 원불교 전서를 이제 해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정원장은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대충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포럼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수의단의 총사퇴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7월 5일 날부터 영무정 광장의 대중 참여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농성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수의단에는 이제 6월 8일 날 247차 임시 수의단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이제 논의를 수의단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수의단으로 이제 문제가 이번에서 나다. 이제 수의단의 대응은 7월 7일 날 이제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의안을 수의단에 상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섭 편정을 다시 하겠다. 정화사법의 기구를 만들겠다. 남녀 중앙은 근본 수의단을 마치고 사임을 발표하겠다.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으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48차 임시 수의단에서 이제 그런 원의의 이제 안건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또 이제 끝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투쟁의 강도로 그게 이제 김성균 군과 윤승준 군이 이제 사퇴하고 교수님 사퇴하면서 총 이제 12분이 이제 사퇴하고 하는 초강수의 그래서 이제 수의단은 7월 18일 날 249회 임시 수의단을 개최를 해서 교와 부원장과 교정원장 양 중앙 수의단을 4인께 이제 수의의 건을 승인을 하게 되고 교단 혁신 특별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바로 이제 다음에 이제 총단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종법사님께서 이제 사퇴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250차 이제 임시 수의단에서 종법사님의 사의 표명은 현 수의단원이 현직에서 교단 개혁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보면 기가 막힌 해석을 하면서 249차에서 양 중앙이 이제 사퇴를 정확히 표명하고 거기서 이제 수의단의 의결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말하자면 이제 복귀를 또 250회에서 이제 긴급 수의단을 열어서 다시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수의단회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종목사님께 이제 권유를 드리면서 종목사님이 이제 사의를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제 사행계시줄 승인권을 재심의하여 철회하기로 하다. 그러면서 이제 요 정도로 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이제 추대표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문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마이크를 좀 써주십시오. 그 정도 이렇게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이제 하고 8월 6일 날 현재 이제 12명의 근무직이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 사이에 뭐 법이 법포를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251차 임시 수의단회를 개최해서 8월 12일 날 총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면서 미래 포럼에서 나온 성명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개혁연대라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미래 포럼, 출가 미래 포럼과 이제 제가 그 개혁연대를 이제 해서 진행을 진행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의단 선거라고 하는 총사퇴 때 이제 수의단 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9월 29일 날 수의단의 보궐선거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총사퇴에 따른 선거 특별 규정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9월 10일 날 사퇴 교무들이 교무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가 또 발생을 하는데 9월 24일 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선거 추천이 이제 부정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감찰을 요청하고 거기서 이제 부정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다시 선거가 이제 연기되면서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위원들이 전면 이제 바뀌게 되고 새롭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되면서 9월 29일에서 10월 18일로 수의단의 선거일을 이제 연기합니다. 벌써 10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일정이 수의단의 후보 선임, 추천위원 이런 게 이제 그 바뀌기만 했지 특별한 정황 없이 부대 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의단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되면서 이제 보면 이제 수의단의 총사퇴 이후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포럼 소속 근무를 포함해 11명 전원이 이제 현직 근처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원익성님이 처음 쓰신 것 같은데 그걸 인용을 했고 강혜인 경우님은 이제 수의단
의원이 되시고 혁신특위위원장이 됐고 김성명 의원은 교부장이라는 보직 수의단을 됐고 이제 유럽으로 훈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구세강 경위 저는 처음 사퇴를 선언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봐요. 수의단을 선출되는 제가 그 사이에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지금 축약한 것 같으네요. 갑자기 뭐가 빠져있네요. 이거 진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 투쟁의 구심을 세우고자 하는 조직 강화 방안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미래포럼은 이제 약간 연구하는 조직이고 그냥 이제 논의하는 조직인데 전세 사태 해결을 위한 이제 싸움을 진행한 어떤 지도 조직을 자임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육적 광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넘쳐났는데 이분들을 이제 투쟁의 현장으로 좀 끌어내면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 생각은 어떠셨는지 그 상황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법사 사태 국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전서 사태의 분기점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특별하게 이제 대응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249차 수의단회를 구정하는 250차 수의단회가 열리는 이거는 뭐 법원 가처분 신청을 하면 100% 이기는 싸움일 수 있었는데 그게 무효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단 총사퇴 후에 바로 성교 국민인데 한치 분처가 너무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이게 빠졌어요. 지금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이슈. 그러니까 정말 교단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 명백히 이제 보궐선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니까. 그러면 참정자들이 그냥 수의단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보궐선거인데 또 재선거라고 내용은 재선거라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그냥 이제 수의단회 정상적인 수의단회 선거처럼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5배수를 해가지고 또 하면서 재선거기 때문에 재신임을 뭐 묻는 차원에서 그 전에 했던 이 사람들이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중들에게 빨리 끝내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후보가 되는 이런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는 뭐 역대급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후에 이제 싸움들이 제가 출가들의 싸움은 좀 보이지 않고 제가들이 오히려 뭐 거리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좀 있는데 당시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